시작하시죠. 자, 4차 함수입니다. 요거 이제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삼중근이라 부르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를 터치를 한번 해야 되겠고 x축을요. 그리고 마이너스 4도 한번 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요 삼중근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도 이걸 삼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어떻게 터치해서 나갈까요? 0을 요렇게 와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요렇게 올라가죠. 요것도 접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하는 거야?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양수에서 양수로 변하도록 접하는 거고, y는 x3승은 부호가 바뀌면서 접한다. 요것도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접하겠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오게 이렇게 접해 주셔야 돼. 요거 이해되나요? 다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오게 접하면서 마이너스 4는 뚫고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차 함수 개형에서 요런 거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 요런 4차 함수 개형을 말씀드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요거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거 연습하는 문항입니다. 자, 내려올 때 x축이 한번 접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여기 면적을 구하라 이거죠. 자,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저 녀석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고, 이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계산한 결과에다가 뭘 붙여야 마지막 넓이가 될까요? 요거 계산한 결과에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00%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프 모습만 보셔도 x축 아래 깔려 있죠. 됐나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곧바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적분할 수 있는데,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자, x 플러스 5의 세제곱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5로 만드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기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4잖아요. 플러스 4인데 5와 1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누면 얘가 이렇게 전개가 하나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x 플러스 5의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세제곱 dx 요렇게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퀄 뭐 이퀄이야. 자, 적분할게요. 자, 적분하면 4에다 1 더하면 몇입니까? 5분의 1에 그대로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 요 1차 함수 적분은 나중에 적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의 최고차 계수를 한번 나눠 주셔야 돼요. 요 녀석의 최고차 계수를 한번 나눠 주셔야 돼.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무것도 안 쓴 거지만 여기다 써놓을까요? 인테그랄 그 교과서 뒤쪽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평소처럼 적분을 하는데 이게 1차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소처럼 적분을 하는데 n 플러스 1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 거의 최고차 계수가 몇입니까? a를 나중에 이렇게 한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적분상수 C 좀 외워놓으시고요. 자, 마이너스 연결
얘도 4분의 1에 플러스 5의 4제곱에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자, 윗끝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4 넣으면 5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20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습니까? 20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답은 양수 20분의 1로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한 거랑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으려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1부터 2까지 적분하려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아래 끝과 윗 끝을 보시죠. 아래 끝이 1 더해졌고 윗 끝도 1 더해졌죠. 그 말은 적분하는 구간이 플러스 1만큼 이동됐다 이 뜻이에요. 적분하는 구간이 플러스 1만큼 이동됐기 때문에 이 함수도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이해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이 적분 구간이 플러스 1만큼 이동했잖아. 적분 구간이 플러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함수도 플러스 1만큼 이동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함수 x자리에 몇을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x 대신에 x-1 대입해서 함수 전체를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 적분값이 동일합니다. 요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학교 그 영상도 안 보고 좀 꿀 빨다 온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컨디션 괜찮죠? 띠용. 이해되셨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겠죠.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x 대신에 x-5를 대입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x 대신에 x-5를 대입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x 세제곱이 되겠고 얘는 x-1이 이렇게 되면서 이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전개가 가능합니다. 0부터 1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 평행이동 관련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평행이동 관련된 이론은 중요하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소요가 있긴 해요. 이론 자체는 중요한데 이런 문제 풀 때는 곧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서 바로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0부터 3 사이에서요. G가 F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감소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프 해석만 잘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0,10에서 출발합니다. F는 0,10에서 출발한다. (0,1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감소해 내려온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0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다. G라는 것은 꼭 요 사이에 요렇게 존재해야 된다 라는 뜻이겠죠. 이게 F, 이게 G.
G는 F와 0 사이에 꼭 존재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얘는 G 절대값 인테그랄은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a가 요만큼이 a가 되겠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f와 g로 둘러싸인 면적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겠고 얘가 b가 되겠죠. 다음 얘는 f와 y는 10과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라. y는 10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셔야겠네요. 맞습니까? y는 10을 그려주셔야겠고 요만큼이 c가 되겠죠. 됐는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인 게 확실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인 게 확실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직사각형 면적이 되는 것이 확실하죠. 그 몇이에요? 30이 되는데 a, b, c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니까 a 더하기 c는 몇 b입니까? 2B. a 더하기 c가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b가 되겠고 이게 30이니까 따라서 b는 몇이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얘가 f와 g로 둘러싸인 면적이에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b를 찾으라는 겁니다. b를 찾으라는 거고 10이다.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Sn equal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라 이거야. 0부터 n까지 적분해라. 0부터 n까지 요 넓이 찾는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1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라. 네, 요 정도는 다 아시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라. 재한이 졸린겨.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졸리게 하네. 제 목소리만 들으면 막 갑자기 졸음이 오나요? 말을 맙시다. 자, 3분의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n분의 1 x 세제곱에 0 넣고 n 넣고 연산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에 n 세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는가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찾으래요. 3s4 3s2 이렇게 좀 목표 설정도 이쁘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3sn을 찾으시면요. 3sn이 여기다 3배하면 되겠죠. n 3승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하면 분수 없으니까 좀 이쁘지 않습니까?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3s4는 여기에다 4는 겁니다.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60이 되겠고요. 3s2는요 2는 겁니다. 8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몇입니까? 10이고 이 두 개를 갖다 빼라는 거죠. 몇입니까? 요런 연산 연습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연산 다 하고 상 곱하지 말고. 자, 우선 소재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 소재니까 2차 함수가 소재면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이니까 여기가 2,0이에요. 2,0이고 그냥 1 루트 3이니까
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긴 합니다. 그죠? 맞는가요?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넓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넓이가 루트 3이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는 2차 함수에 대해 2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2등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볼록이 돼야 되겠어요? 야! 요런 게 되겠죠. 요 면적이 몇인 거예요? 2분의?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fx는 최고차 계수를 모릅니다. 사실 얘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최고차 계수 모르고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자, 목표 설정할게요. f1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 몇이에요? 얘가 목표예요. 목표 설정됐죠? 자, 요 면적입니다.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6분의 베타에서 알파, 이게 알파, 이게 베타입니다. 베타마 알파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맞습니까? 곱하기 최고차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자, 이퀄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 되셨나요? 이 녀석이 저 넓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약분하시고요. 자, 목표는 마이너스 a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넘어가면은 8분의 몇 루트 3이 되나요? 3 루트 3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 둘러싸인 면적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 되니?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지수 달려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2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fx 최고차 계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얘는 정적분 값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 자체는 넓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a 최고차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까지 해야 정적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아래로 볼록 함수는 요 녀석을 어떻게 해도 됩니까? 빼야지만 넓이가 되겠죠. 반대로 이런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꼭 정상적으로 끝까지 공식을 쳐줘야 뭐가 되겠고요? 넓이가 되겠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미지수일 경우 저런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냥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반대인 부호 찍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되셨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구분해 주세요.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우선 여기 교점을 줬어요. 이게 몇이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요? 요렇게요. 요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죠. 자, 몇 분의? 똑같이 6분의입니다.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나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나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나 소재가 2차 함수고 둘러싸인 면적은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물론 최고차 계수만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6분의 베타마 알파니까 몇입니까? 27 이렇게 되겠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최고차 계수 1이고 맞습니까? 얘는 엎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떼줘야 넓이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2분의 9입니다. 요 면적이 2분의 9인데 얘가 2등분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면적도 몇인가요? 요걸 지우고 요 면적도 2분의 9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요 면적이 2분의 9가 된다. 마이너스 몇 때문에 넓이니까요. 넓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그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거 최고차 계수가 1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잘못 들었어요. 네네네네네. 네, 넘어갈게요. 네, 구분해 주시고. 자, 여기가 2분의 9 맞습니까? 다음. 요 사다리꼴 면적 구하실 줄 아시죠? 요 사다리꼴 면적. 자, 요 길이 몇이에요? 1, 요 길이 4, 높이 3이 되겠죠? 그 요 사다리꼴 면적은 몇인가요? 2분의 15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색칠한 부분 두 개를 더하시면요. 요 색칠한 부분 두 개를 더하시면 누굴 구한 거예요? 얘를 구한 거지 않습니까? 요 색칠한 부분 두 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거죠. 이해되는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게 요 위에 볼록한 요 부분하고 아래 사다리꼴 넓이를 합한 겁니다. 몇이에요? 12가 되니까 얘는 우선 답이 아닙니다. 뭔가 뒤에 더 넣어야 되니까요. 맞죠? 자,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뭐 그냥 따로 계산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몇이에요?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에 곱하기 2 넣으면 8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일이니까 9가 되겠죠. 3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건 3, 요건 12. 그래서 15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반에 처음부터 좀 따져보면 어디 면적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반쪽 때문에. 네. 요 면적이 중요했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 면적은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면적이요. 요 면적은 한 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비록 f가 몇 차 함수라고 할지어도 2차 함수라고 할지어도 이 면적은 한 번에 못 구해요. 왜요?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얘의 최고차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면적은 함부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봐봐요. 여기서 좀만 더 파고드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는 게, 봐봐. 이 면적하고 똑같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은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에 최고차 계수를 곱할 것이고, 얘도 6분의 베타마 알파 세제곱에 최고차 계수를 곱할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게 교점은 똑같아. 교점은 똑같은데 알파와 베타는 똑같아.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얘를 이용했을 때 최고차 계수와 얘를 이용했을 때 최고차 계수의 부호는 반대지만 그렇습니다. 최고차 계수의 숫자는 똑같아야 되겠죠. 절대값은.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문제를 딱 보시면 얘 최고차 계수가 1이면 얘 최고차 계수는 몇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마일이라는 것도 눈치를 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면적이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비해서 조금 공식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조금 집착을 많이 해요. 이 시계. 그럼 외워주셔야 돼. 알겠지?
조금만 고생해서 외우세요. 이 문과생들도 알겠죠? 이런 생각을 조금 접어봐. 아, 문과는 노가다야. 노가다가 기본이지. 이런 생각을 조금 접고 뭔가 이론을 통해서 공식을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하면 수능 때 진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알겠죠? 저 수능 때 그런 전화 받고 싶어요. 다 맞았어요. 저 어떡해요? 제가 작년에는 고3을 못해서 그런 전화를 못 받았고요. 문과. 그 전년도에 고3 예일 언니들이 제가 이제 그 여행을 가서 수능날 여행 가거든요. 수능날? 좋겠죠. 그래서 수능날 여행을 가서 이제 애기 엄마랑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다 맞았는데요. 막 이러면 교대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한 20분 있다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어떡해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이 중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큰일 났어요. 하나하나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또 요즘 기회입니다. 문과 요즘 급격한 학력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서 1등급 컷이 지금 80점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왜? 네. 어마무시한 그 학력 수준의 저하. 작년 기준 60%가 수포자. 반의 절반 이상이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문과 기준. 조금 있으면 생깁니다. 한 6월 정도 지나면 수학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놈들이 생깁니다. 이제 학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들 잘 볼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이럴 때 수학 공부하면은 등급 표준 점수도 엄청 잘 받아가지고 너무 잔소리 같았죠? 미안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전체 넓이의 몇 등분한대요? 3분의 1. 3분의 1이요? 그럼 전체 넓이부터 알아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 넓이 구해 볼게요. 전체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면적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가볼게요.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8. 최고차 계수 3. 됐어요? 원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러면 정적분 값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좀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절대값을 붙이고, 알겠죠? 이러면 정적분 값입니다. 정적분 값. 그러니까 이걸 떼주면 넓이에요. 알겠죠? 몇이에요? 4. 따라서 이 면적이 몇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까? 3분의 4. 좋습니다. 저 면적은 3분의 4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면적에 집중할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면적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뭘 몰라요? 교점을 몰라요.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도 Y축 대칭, 얘도 Y축 대칭. 그럼 반대편 교점도 마이너스 K라는 거 아시죠? 자, 가겠습니다. 6분의 교점 빼기 교점의 세제곱이에요. 요게 알파, 요게 베타입니다.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몇이에요? 8K 세제곱 곱하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고차 계수 써주셔야겠죠. 최고차 계수인데 이 면적을 구한다는 건 봐보세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얘지 않습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빼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가 A 빼기 3입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셔요? 최고차 계수가 A 빼기 3이고 잘 들어요 친구들? 6분의 베타마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 계수 그 다음 뭘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해해요? 네. 정상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 자, 마지막에 검토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이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음수. A는 음수입니다. 이게 음수예요. 맞죠? 네. 그 음수 빼기 3이니까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니까 넓이가 되려면 꼭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돼요. 이거를 진짜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를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알겠지? 이해돼요? 네. Please. 됐습니다. 없애고 없애면 2 맞아요? 네. 됐습니까? 네. K 세제곱 곱하기 A마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몇이다라는 거예요? 1이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죠. 어떻게 구해 근데? 지금 목표는 A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이 실이 말고 K가 교점이라는 사실이에요. AK 제곱이 몇이라고요? 3K 제곱. 3K 제곱 마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해 되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좌변을 넘겨서 K 제곱 A 마 3이 몇이다라는 거야. 마 3이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연립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이런 거예요. K 곱하기 K 제곱 A 마 3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몇인 거예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3. K는 몇이에요? 3분의 1이 되겠죠. 되셨어요? 네, K가 3분의 1이니까 얘 몇입니까? 9분의 1 곱하기 A마 3이 마 3이니까 A마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연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어요? 그 7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요넓이와 요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얘랑 대칭인 모양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요게 3차 함수의 대칭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3차 함수의 대칭점. 그래서 이 모양하고 똑같다라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때 여기가 이제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아닌데요. 저도 알아요.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1부터 3까지 F 적분하면 요게 이제 F 그래프지 않습니까? 네. F 아래쪽의 면적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면 결국 F를 적분한다는 건 뭘 적분한다는 거예요? 요 아래 면적하고 동일하다라고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1부터 3까지 F를 적분한다는 건 이 곡선 아래쪽을 적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선 아래쪽을 적분한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적분하는 거예요. 요렇게 적분하는 건데 요거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색칠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F 적분한 거. 근데 F 적분한 거랑 뭐 적분한 거랑 동일합니까? 1부터 3까지 G 적분한 거와 동일하겠죠. 네. 요게 이제 GX를 적분한 거지 않아요? 이 직선을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은 1부터 3까지 G 적분한 게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G 적분한 게
결국 이 사다리꼴이잖아요. 여기가 1,3이 되겠고 여기가 3,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면적은 2분의 아래끝 더하기 윗끝, 아래끝 윗끝이 아니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몇이에요? 8 곱하기 높이가 2 이렇게 되겠죠. 8이 되니까 2배 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이 대칭 모양 좀 기억해 주시고요. 뒤쪽에 또 나옵니다. 이 대칭 모양. 알겠죠? 자, 우선 원점 출발했고요. 무슨 함수 줬죠? 속도 함수 줬습니다. 자, 속도 함수를 줬고, 자, A와 B에서 움직이는 방향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가 변화되는 시점을 찾아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 함수가 이쁘게 생겼습니다. 속도 함수가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뿔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t, t마 3, t마 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좀 그려주세요. 속도 함수 그려주면 0을 끊고 1을 끊고 3을 끊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진행하는 게 이게 속도 함수입니다. 이게 속도 함수인데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부터 3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이동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1과 3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겠죠. 1과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속도 함수입니다. 그러면 0과 3까지 움직인 거리 밑줄 치고 움직인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속도 함수의 면적을 찾아봐라 라는 말이에요. 0부터 1까지는 이 면적만큼 이동하고 1부터 3까지는 이 면적만큼 이동하는데 사실은 이 면적만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저 면적을 찾아봐라 이거죠. 자, 요 면적 먼저 가겠습니다. 요 면적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 계수 1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점이죠. 0과 1의 중점에서 반대편 실근까지 거리를 재주시면 돼요. 0과 1의 중점 2분의 1에서 3까지 거리를 재주시면 2분의 5가 되겠고요. 더하기 연결 되셨어요? 다음 요 면적 찾아보겠습니다.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8 요렇게 되겠죠. 곱하기 최고차 계수 곱하기 1과 3의 중점에서 반대편 실근까지 거리입니다. 1과 3의 중점에서 반대편 실근까지 거리 몇이에요? 2 요렇게 되겠고요. 자, 분모가 12로 통분 가능합니다. 12, 5, 48에 32 이렇게 돼서요. 12분의 37인데 이게 나중에 근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12분의 37이. 나중에 되게 많이 풀다 보면요. 12분의 37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 12분의 37이 어쩔 때 나오냐면 한쪽 구간은 크기가 1이고요. 한쪽 구간은 크기가 2일 때. 요게 2, 요게 1이면 12분의 37입니다. 최고차 계수 1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막 이렇게 나왔는데 2, 3, 5 이런 식의 패턴이 있을 때 외우라는 건 아닌데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37? 요게 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